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촌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원종 홍대선 이제 역세권이 될 곳을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 이 원종 홍대선 사실은 신규 역세권이 될 곳이 많거든요. 이 원종선 보시면 여기 오늘 다룰 곳은 이 하곡역이랑 그리고 이 강서구청역 이 일대에 대해서 이 사이 그리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역세권이 될 곳들은 다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신월역이라든지 이제 하곡역은 이제 더블 역세권, 한성 역세권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구 단위 하곡역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현재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이제 전지책을 내는 것이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 계획과는 느린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랑 성동구 그리고 최근에 마포구 편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용성구 24년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성구 편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번 저도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재 멤버십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거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과거에 찍었던 이제 뭐 지역 분석 영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멤버십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김포공항도 어떻게 보면 뭐 인천공항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이 강서구 쪽에서는 뭐 물론 마곡 강력 중심지가 있긴 하지만 메디컬 이제 의료 관광 이런 거점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구영 일대를 보면 계속해서 제가 이걸 공부해보니까 강서구는 일단 컨셉을 의료관광 아까 말씀드렸죠. 김포공항을 어떻게 보면 이 장점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김포공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관문입지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도 많이 김포공항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 특히나 이 의료관광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의료관광 특구 지정 뭐 의료관광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강서 미라클 특구 여기 보이나요? 강서 미라클 특구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곡 강리 중심지와 이 하곡 지구 중심지 여기 보면 마곡 여기 보면 이하여대 이과대학 그러니까 여기 또 이대 부속병원이 있거든요. 이대 서울병원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걸 나와 있습니다. 이 밑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서로 라인 따라서 강서 메디컬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공영 일대도 의료 관광 특구 이것들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재정비를 하겠다. 이게 이미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입 용도라든지 밀도, 높이 등을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면 여기 보이죠? 우리가 이제 의료 관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병원이 중심이 되겠죠. 의료 시설들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관광, 이 관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바로 관광, 쇼핑, 숙박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곡역 일대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상업적이 있잖아요. 이 잘 보세요. 여기 관광, 쇼핑, 숙박 시설 등을 유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서 미라클 메디특구에다가 기존에는 이제 이것들을 중심지를 치우고 지구 단위 계획국을 봤을 때 지금 하곡역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국을 보면 여기는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지구 중심지에는 속해 있으나 지금 이까지만 이 아래쪽으로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금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중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는 이 하공역 중심으로 의료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관광, 숙박, 문화, 여러 가지 쇼핑 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또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미 이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를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하공역 주변으로는 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거든요. 이 하공역 중심으로 빌라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 다세대 빌라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주거 시설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기능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복합시설 유도를 하겠다. 그러면 이 복합시설을 만들고 대신에 저층부에는 상권 이런 문화공간, 아동 관련 시설을 도입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다룰 지금 끝까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지금 이쪽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번에 이제 열람문 공간 나온 거죠. 여기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곳에다가 주변에 주거지 일대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개발을 유도를 하겠다고
이것이 하나의 또 특징이다. 그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실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국지구중심지는 이 하국역 일대 계속해서 의료관광 특구와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겠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에 맞는 관광 인프라, 그래서 관광, 쇼핑, 숙박시설을 유도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가능한 곳이 없을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년 9월 11일 날 지금 강서구에서는 이 하국역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이 지금 재연령 공고되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곳 그리고 이 밑쪽에 여기도 지금이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이 안 됐는데 지정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구중심지 이거 여기랑 다 일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랑 이 세 군데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안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고도지구 여기 보시면 최대 45m까지 지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시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간선변에는 다 40m가 채됩니다.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역세권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높이가 40m다. 이게 좀 여전히 아쉽긴 합니다. 나왔던 하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기존에 5호선이 있고 원종 홍대선, 뭐 대장 홍대선이라 불리던데 W역세권 이제 한승 역세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확대를 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역세권 상업지역, 기존의 상업지역 용적률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3년도인가 그때 지정이 됐을 거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변화된 용적률 체계에 따라서 변화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높이 규제 완화를 단서 조항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ICAO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하게 법이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용역,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용역 그리고 저층주거지 일대 어떻게 개발할 건지 역세권 고밀 개발, 대규모 택지 재건축 그리고 저층주거지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것도 하곡역 지구중심지도 보면 높이 규제 완화 단서를 일단은 마련해놨습니다. 당장 강서구도 바꾸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조항을 마련을 함으로써 추후 완화가 되면 빠른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W세권이 될 하곡역 역세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정책사업 지역 특색 사업이죠. 바로 의료관광 기능 이것을 도입할 수 있도록 권장 용도를 개편했다. 약간 민간에서 조금 자발적으로 공급을 해라.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주변에 저층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런 곳들에게 주거 지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히나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동 관련 시설이라든지 노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들을 공급을 해라. 이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이 초록 색깔 그리고 여기 준주거지역 그리고 이 밑에 간선변 주거지역 이것이 이번에 확대가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역세권 범위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세권 반경 350m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다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곡로 북측에는 주거지역에는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아래 남쪽에 간선변 주거지역에는 불허용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불허를 하겠다. 주거 복합이란 말이 들어간다. 주거 복합 외에 불허를 하겠고 업무 복합 외에 불허를 하겠다. 그러니까 복합 시설을 지어라. 주거 복합, 업무 복합 시설을 만들라. 이것이래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선변의 주거지역에는요. 그래서 이 간선변 주거지역 일대도 여기도 저는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가 지금 이 상업지역인데 이 밑쪽에 주거지역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들에게도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낮은 건물들은 이곳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뭐 재개발 방식은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지구단위 계획 방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선도로변 쪽에 있는 세피스텔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건물주들은 좋겠죠. 이런 건물주들, 낮은 건물주들 이것들에게 왜냐면 또 좌측에 보면 이게 역세권 청년주택이거든요. 이미 이런 사례가 여기도 주거지역입니다. 원래는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정상이 되었죠. 역세권 청년주택 때문에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주변에 원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반대쪽에도 그러니까 이까지 이 주유소까지는 상업지역이고 여기서부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것들도 충분하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에 앞으로 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뒤 보면 여기 보면 제2종 7층이 일반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또 은근히 이런데 단투주택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이것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블록이랄까요? 이 블록이잖아요. 여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높이 규제가 완화될 텐데 그런 것들 향후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서 최고 높이 초과 건축 가능 단서를 마련했다. 일단 단서를 마련해놔야 다음에 빠른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용적률 이런 것도 조금 풀어졌습니다. 허용 용적률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이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이 역세권 개발 범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정확하게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개발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그리고 역세권 천연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이 범위가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이 역세권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게 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보면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역세권 반경 350m 이 범위에는 좀 더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들 제가 오늘 언급해드리고자 하는 이것들도 다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 내에 있다. 이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주거지역 이면부 제가 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돈 많은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 건물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당연히 역세권을 보는 게 맞겠지만 이제 여기 주변에 단독이라든지 이제 다세대 빌라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 주거지역 이면부에는 이제 권장 용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주변에 다른 저층 주거지 일대의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기 나와있죠. 노유자 시설, 주민 체육 시설을 공급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권장 용도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례상 용적률이 이 정도인데 공공시설을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이제 공공시설로 공급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전형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밀어주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역세권 개발, 특히나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공역 이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역세권에는 당연히 의료 관광 인프라를 육성하겠다. 이 존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이 초록 색깔은 주거 기능 존, 그러니까 주변에 다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아무래도 이 역세권에 일단 높게 복합 개발을 함으로써 저층부에는 뭐 주거 기능 서비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이자 시설, 사회복지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고, 위에는 역세권 중심의 기능 강화, 여기도 뭐 숙박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박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해줬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역세권 보행 일상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대표적으로 보행 일상권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역세권 보행 일상권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 일상권 이런 단어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역세권 중심으로 보행 일상권 조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구중심지라고. 특히나 이 지구중심지, 역세권 중심으로 이 역세권 중심의 보행 일상권 조성을 하겠다라는 문구를 앞으로 저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지난해 다뤘었거든요.